좋아요, 구독. 미국 경제가 좀 강하다라고 조금 뉴스들이 쏟아졌었는데 자세히 좀 보다 보면은 필수재를 제외한 다른 소비들은 좀 줄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사실적으로는 미국인들 이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뭐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일단 미국인들은 돈이 없습니다. 예, 이미 초과 저축 부분은 작년 가을하고 겨울에서 다 썼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네, 뭐가 애로사항이 있냐면 네. 미국은 뭐 여러분들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간 급여, 주급으로 보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렌트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들이 주 단위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현금이 도는 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월 단위로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카드도 그렇고 뭐 월급도 그렇고,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다 보면 최근에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뿐만 아니라 시즌을 좀 거치면서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돈이 벌릴 때는 나 계속 돈을 벌 거라는 그런 생각에 쓰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현금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00~400만 원씩 통장에 꽂아뒀습니다. 돈을 쓰라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로 이제 구인을 하러 구직 구인을 하러 나오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뭐 여러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월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연준이지만 연준에서는 고용이 좀 낮아져야, 실업률 한마디로 높아져야 좀 금리를 낮출 수 있을 만한 요건이 된다고 말한 거 바로 이 상황을 보고 말을 한 거거든요. 네, 대놓고서 실업률이 높아야 돼라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고용이 뜨겁다, 아주 빙빙 돌려서 말을 한 건데 결국은 고용이 좀 많이 약화가 돼야 사람들 손에 돈이 없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거고, 소비가 줄면 당연히 물가 상승률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건 뭐냐면 상승률이 줄어드는 것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00원이었던 게 올해 1,010원, 1,020원 이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상승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좀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급여가,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연준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율은 2%까지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2% 정도까지 용인해 주겠다. 그럼 내 급여가 고정이라면 내 돈은, 내가 가진 자산은 매월, 그러니까 매년 2%씩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2% 일어난다면 그럼 결국은 뭔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뜨거운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증시에 좀 불이 붙으려면 개인들이, 리테일들이 좀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과연 증시가 더 갈 수 있을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들 한 번씩 생각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작년 가을, 겨울부터 소비자들, 개인들 돈이 떨어졌을 텐데라고 했던 그게 이제서 나타나는 거고, 지금부터가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 좀 기준이 좀 서지 않을까, 금리 인하의 시기,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기사와 관련해서 인사이트를 좀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뉴스들의 지표들의 해석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매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마서님 방으로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잇따라 나오는 CPI와 PPI가 조금 모두 인플레이션 둔화에 좀 제동을 걸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줬는데, 이 기사에 나왔던 추세 임금 인플레이션도 7%대에서 5%로 내려오기까지 좀 빨랐는데 네. 계속해서는 좀 둔화가 되고 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라면 다음 주 FOMC에서 조금 기대는 좀 안 하고 있지만 6월에 금리 인하 전망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좀 끈적끈적하게 내려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좀 급하게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보합세를 이루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기사를 봐서 우리가 아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1년 전부터 한 2, 3%대 진입할 때부터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 좀 인플레이션을 2%가 아니라 3%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론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만 파월이 작년에 이제 말한 건 3%는 꿈에도 꾸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미 했고 그 얘기는 결국 2%대로 진입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리 인하 이제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좀 출렁출렁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3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막 연준은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들은 3월에 될 거야라고 막 네. 80% 90%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기대치가 그러다가 이제 5월에 밀어주고 막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는데 이제 분위기는 어떠죠? 하긴 할 건데 언제 하냐가 문제다. 이제 이 분위기거든요. 하긴 한데 이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하긴 합니다. 안 하면은 지난 시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거의 1조씩 이자를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뭐 최고 아닙니까? 천조국이 개인의 천조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빚쟁이에다가 돈도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국채를 계속 찍어낸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까지 그거를 받아주겠습니까, 시장에서. 왜냐하면 다른 국가는 어렵거든요. 미국은 나홀로 스트롱, 나홀로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임금 둔화 또 뭐 고용률,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증가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가 좋다 하는데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그건 M7만 좋은 겁니다. M7 주가만. 이번에 언제죠? 어제 그제 주가 조정받을 때 M7 요즘 애플하고 테슬라가 좀 말이 아니게 체면치를 못하고 떨어지고 있지만 M7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은 나락갔습니다. 일부 주식들은 거의 밑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M7이 건재하니까 그나마 좀 주가가 버티는 거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만약에 M7마저도 무너진다 그러면 미국 주식은 진짜 휘청휘청 거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미국의 M7 팔면 어느 정도나 될까? 그 팔면 한 나라의 주식을 다 사고 남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주식만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나라 전체 시가총액을 맞먹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멀티플이 낮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실적이 받쳐주니까 괜히 나올러 닷컴 버블 때처럼 평가액은 이 정도인데 실제로 주가가 이만큼 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란히 가고는 있다. 그게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실적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꼬꾸라질 건데 중요한 건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모두 다 유동성이 풀릴 걸,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질 걸 감안해서 모든 주가가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기자들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럼 주식이 떨어질까?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아직 버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임금과 관련되어 있어서도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앞으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지, 그리고 다음 주 FOMC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파월이 어떤 말을 좀 내놓게 될지 이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전략을 챙겨보셔야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음 주에 전략까지도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신 다음에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 나스닥의 방향성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조금 전에는 1%까지 하락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1.16%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에 FOMC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열릴 거를 감안해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제적인 조정. 이렇게 떨어지면 FOMC 때 별일 없으면 위로 불기둥 솟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 없어도. 그 이유가 없다라는 거는 일단 금리에 대한 변동은 없을 테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있어서인가요? 뭐 금리 인하 상반기에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만 안 나온다면 그러면 별일 없구나.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바이든 현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금리 내려야 된다고. 네. 트럼프는 그 말하고 있습니다. 니네 선거 끝나기 전까지 금리 내리면 다 죽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다 잘라버릴 거야. 야, you fire라고 막 그러고 있고 바이든은 지금이라도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증시를 부양을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파월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이래도 저래도 뭐 어차피 파월은 건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이후로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다음 주에 FOMC가 코앞이니까 FOMC 전까지는 좀 조정받지 않을까. 차트 보면서 좀 타점들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예,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상 18,000. 이거 아까 그어놓은 건데요. 18,000하고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요 정도죠. 예, 18,800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됩니다. 열어둬야 돼. 오늘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열어둬야 되는 얘기고 만약에 많이 빠진다 그러면 이 자리죠. 네, 이 자리까지 62평선 자리입니다. 750. 현재 기준으로 750입니다. 750까지 한번 FOMC 전까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요 자리요. 요 자리까지. 요 자리까지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라 예, 850, 750 요 자리 갔다 올 수 있고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FOMC 전까지는 아마 신고가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 며칠 안 나왔지만 신고가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 올라온다면 요 자리요. 250. 네, 그리고 많이 올라오면 500이지만 500보다는 400 정도? 350, 400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네, FOMC 전까지 그렇게 보고 있고 FOMC가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자, 일단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는 960틱 차트고요. 예, 올라온다 그러면 이 자리들이 다 매도가 가능한 자리들입니다. 여기 지금 130, 160, 그다음 200, 208. 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270이 있는 275 자리가 있긴 한데 270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은 다 마디가입니다. 마디가는 해선시대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마디가에서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매도를 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밑에서는 18,000 지금 20 얼마죠? 지금 29를 찍었는데요. 18,000선 그리고 이 차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17,940, 950 정도 그 레인지,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300 이상은 오늘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요. 예, 한 요 정도 200에서 160, 130 이렇게 매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려왔을 때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마디가 긋는 법, 그다음 마디가 찾아내는 방법, 그다음 마디가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고 월요일 날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 저녁에 두 차례 걸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건 이렇게 들어오셔서 무료 공개 방송이니까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되고 또 거기에서 일목균형표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PD의 기법 함께 설명드리고 실시간으로 함께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이렇게 마디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